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상해 공장 가동 중단이 있었고 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판매의 신기록은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년 9월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베를린 기가 팩토리 개소식 때 종업원들로부터 30년에 2천만 대를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2천만 대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목표 시점이 30년에서 32년으로 바뀌었을 뿐 목표 대수는 2천만 대 그대로였습니다. 그간에 건 근거 중 하나는 지구상에 20억 대의 차량이 움직이게 될 텐데 2천만 대는 단지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2천만 대 판매 비전이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양분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의 허풍쟁이 기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했던 말이 몇 번이나 그가 지정했던 시점에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의 비전과 그의 언행은 많은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총 1조 달러의 테슬라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일론의 스케줄은 대략 2년에서 5년 정도 늦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실현되고 있는 편입니다. 2천만 대라는 숫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장 풀 조업 시의 가동률을 표준 조업 기준 20% 증대한다면 1,700만 대의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양산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라인업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25,000달러의 소형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검증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향후 10년에 걸쳐 1,7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작년 테슬라가 발표한 공장별 생산 능력은 105만 대였습니다. 중국 상해 공장은 작년 45만 대를 약간 넘어섰지만 올해부터는 86만 4천 대로 운영됩니다. 시점은 미정입니다만 제2공장을 포함하여 200만 대까지 확대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마찰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이 공장 가동을 25년부터 시작하여 27년에 총 200만 대로 운영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어스틴 공장과 베를린 공장이 새롭게 가동되었습니다. 어스틴 공장 능력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24년에 40만 대를 생산합니다. 베를린 공장은 모델 Y를 생산하며 50만 대 능력으로 건설되었습니다. JP모간에 의하면 올해는 5만 4천 대, 23년에는 28만 대, 그리고 24년에 50만 대를 생산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베를린 공장과 같은 50만 대로 가정하여 23년 중반부터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면 25년부터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24년 이후 200만 대를 넘어서게 되고 27년이면 4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수직 통합 전략과 메가 캐스팅의 생산 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통하여 공정을 단순화하는 등으로 28년부터는 매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는 생산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던 토요타가 리먼 쇼크 이전에 매년 100만 대씩 신규 공장을 새로 건설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계산에도 테슬라의 32년 생산 능력은 900만 대가 최대로 보입니다. 2천만 대를 팔기 위해서는 28년 이후 추가적으로 1년에 300만 대씩 생산 능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은 천하의 테슬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00만 대가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수요와 판매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구입 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에 더하여
예전에 비해 항속거리가 증대되고 있고 충전수도 많아지면서 작년 480만 대까지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는 파괴적인 속도로 폭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들은 30년 기준 전기차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1년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의 쉐어는 5.9%였습니다. IEA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 낙관적으로 봤을 때 25%라고 예측했습니다. 딜로이트사는 26%가 될 것이라고 IEA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NEF는 29%로 예측했습니다. 30년 전기차 수요를 2,500만 대에서 2,900만 대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수요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30년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500만 대, 토요타가 350만 대, 현대차가 307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제네시스, 볼보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기차 개발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26년에, 벤츠는 30년에 신차의 100%는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21년 전기차 판매 비율은 4.9%, 2.3%로 매우 낮습니다. 9년 내에 100%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기관 예측을 기준으로 하면 30년에도 4대 중 3대는 내연기관차가 됩니다. 자동차 각사는 투자자를 의식하여 ESG에 중점을 둔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을 완전히 죽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와 벤츠는 최근 전기차의 F1이라고 할 수 있는 포뮬라 2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대신 아우디는 26년에, 벤츠는 28년에 F1에 다시 참가합니다. 100% 전기차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F1에 다시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과 다른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리먼 쇼크 후의 수요 변화를 바탕으로 코로나 쇼크 후에 30년에 1억 대, 32년에 1억 1천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7월과 8월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강화된 전기차 판매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6년 모델 이어 차량의 기업 평균 연비를 49마일 퍼 갤런으로 강화했고 30년 신차 판매 50%를 ZEB로 판매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A와 시애틀은 30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1개 주는 35년부터 100% ZEB 차를 판매해야 합니다. EU도 30년 CO2 배출가스 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하였고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노르웨이는 25년부터 네덜란드, 영국과 파리, 바르셀로나 등은 30년에 전기차만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32년에 전기차를 44% 이상 판매해야 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일본과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등이 전기차를 의무화 또는 지원 정책으로 최대 3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시장에서의 32년 총 수요와 전기차 법규에 따른 수요를 계산하면 32년 전기차 수요는 최대 5천만 대가 됩니다. 또한 테슬라의 판매 예측은 제가 예상하는 테슬라의 생산 능력 대비 매 20%를 더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기술에 파괴적인 혁신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32년에 최대 1,0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9.8%의 쉐어가 됩니다. 세계 1, 2위인 토요타와 폭스바겐의 마켓 쉐어가 10에서 11%인 점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물량이 됩니다. 전기차 내에서 20%의 마켓 쉐어는 계속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32년도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기차 수요와 테슬라의 1,000만 대 판매 예측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공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과거 경험이 연장선에서 전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아이폰이 소개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하는 미래차는 25년 이후 커넥티드 5G 등과 연결되면서 얼마나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1000만 대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슬라가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이후 폭스바겐, 토요타 등이 차량 OS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웨이모, 크루즈 등을 중심으로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1000만 대의 판매가 되려면 25년 이후 FSD가 완전 가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9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50만 대 공장 18개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 AS 등 각 부분에서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테슬라의 연구개발비가 2,984불로 업계 평균이 3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메이커가 되면서 차량 평균 판매 단가가 10,000불 이상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절감을 아무리 한다 해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여 수익을 늘려도 두 자릿수의 현재 영업이익률은 한 자리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론 머스크의 32년 2,000만 대 비전은 저에게는 그냥 방향성 정도로 보입니다. 1,000만 대 계획으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SD가 실현되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임팩트는 한층 커질 것이고 테슬라는 업계 재편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빌리티 영역이 패자로 군림하게 되면 경쟁에서 패배하여 탈락하는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메이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2,000만 대로 가는 지름길은 이런 업체들을 인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비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많은 공장과 판매를 오퍼레이션하는 인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짧은 기간에 팽창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회사들은 대부분 경영이 악화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하거나 했습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의 독선으로 무모한 팽창 성장을 하게 된다면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이 죽음이 계곡에 빠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을 위하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